잠깐, 혹시 지금 AI 에이전트 이렇게 쓰고 계신 거 아닌가요? CEO 에이전트가 전략 짜고, 기획자 에이전트가 플랜 잡고, 디자이너 에이전트가 UI 검토하고, 개발자 에이전트가 코드 짜고. 근데 이게 맞아요? 이 방법이 오히려 AI를 가장 못 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요, AI 에이전트 구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왜 지금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는지, 그리고 AI의 본질에 맞는 구조가 뭔지,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까지 같이 볼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례 가져왔어요. 같이 뜯어봅시다. 얼마 전에 기터브에서 꽤 유명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발견했어요. 게리 텐이라는 분이 만든 G스택이라는 건데요. 게리 텐이 누구냐면요. Y 컴비네이터 대표예요.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레딧 투자인 그 Y씨요. 이분이 만든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인데 소개 문구가 이래요. AI를 가상의 엔지니어링 팀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했냐면요. CEO 에이전트가 있어요. 제품 방향을 다시 생각해주는 역할이에요. 엔지니어링 매니저 에이전트가 있어요. 아키텍처를 잠궈주는 역할이에요. 시니어 디자이너 에이전트가 있어요. 디자인을 0점에서 10점으로 채점해주는 역할이에요. 스태프 엔지니어 에이전트, QA 리드 에이전트, 최고 보안 책임자 에이전트, 릴리즈 엔지니어 에이전트. 총 23개 역할이에요. 게리 텐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제품을 다시 생각하는 CEO, 아키텍처를 잠그는 엔지니어링 매니저, AI 슬롭을 잡는 디자이너. 이게 G스택의 핵심이라고요.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느낌 받으신 분 계세요? 뭔가 낯익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 그냥 회사 조직도잖아요. CEO, CTO, 디자이너, 개발자, QA, 보안팀, 릴리즈 엔지니어. 이걸 그대로 AI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왜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일했을까요? 기업의 계층 구조는요, 사실 2000년 된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예요. 옛날에 회사가 커지면요, 한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CEO는 전체 방향만 봐요. 매니저는 팀 단위로 조율을 해요. 실무자는 자기 영역만 깊게 파요. 이게 왜 생겼냐면요,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마케팅도 알고, 개발도 알고, 디자인도 알고, 보안도 알고, 재무도 알고, 법무도 알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역할을 나눈 거예요. 각자 전문 영역을 깊게 파고, 그걸 모으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정리하면요. 인간이 역할을 나눈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AI는요. AI는 달라요. 진짜로요. 클로드한테 물어보세요. 마케팅 전략 짜줘? 바로 짜줘요. 같은 클로드한테 물어보세요. 리액트 코드 짜줘? 바로 짜줘요. 보안 취약점 찾아줘? 찾아줘요. UI 디자인 검토해줘? 검토해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는 역할을 나눠야 할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어요. G스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CEO 에이전트가 있고 엔지니어링 매니저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클로드예요. 프롬프트만 달라요. CEO 에이전트는 너는 CEO처럼 생각해라는 프롬프트로 실행되는 클로드고요. 엔지니어링 매니저 에이전트는 너는 엔지니어링 매니저처럼 생각해라는 프롬프트로 실행되는 클로드예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CEO라는 타이틀을 붙인다고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될까요? 스태프 엔지니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QA 에이전트보다 코드를 더 잘 볼까요? 아니에요. 타이틀은 능력을 만들지 않아요. 컨텍스트가 능력을 만들어요. 근데 G스택은 이 사실을 놓쳤어요. 자, 이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잘 들어주세요. G스택이 워크플로우가 이래요. 오피스 아워 에이전트가 먼저 질문해요. 그 결과를 CEO 에이전트에게 넘겨요. CEO 에이전트가 검토한 걸 엔지니어링 매니저 에이전트에게 넘겨요. 그걸 디자인 에이전트에게 넘기고 QA 에이전트에게 넘기고 릴리즈 에이전트에게 넘겨요. 총 5번, 6번 넘겨요. 이 구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핸드오프 할 때마다 컨텍스트가 죽어요. 처음 오피스 아워에서 나눴던 얘기, 왜 이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지,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고민했는지, 어떤 선택지를 왜 버렸는지 이게 다음 에이전트한테 전부 전달되지 않아요. 요약본만 전달돼요. 요약본으로 일하면 어떻게 돼요? 맥락을 잃어요. 맥락을 잃으면 판단이 흔들려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조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인간 조직에서 CEO 결정이 일선 개발자한테 내려오면서 왜곡되는 그 과정이에요. 정보를 계층을 타고 내려보내면 왜곡된다고요. 근데 G스택은 AI로 그 계층을 재현했어요. AI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파볼게요. G스택에서 CEO 리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제품 범위를 네 가지 모드로 평가해요. 확장, 선택적 확장, 범위 유지, 축소. 이게 진짜 CEO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분석이에요. 프레임워크 기반 분석. 근데 이 분석을 꼭 CEO 에이전트가 해야 할까요? 전체 컨텍스트를 가진 에이전트라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CEO 에이전트는 앞에서 오피스 아워 에이전트가 정리해준 내용만 봐요. 원래 대화를 못 봐요. 그러면 CEO 에이전트는 진짜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요약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진짜 CEO는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같이 있어요. 팀이랑 같이 고민하고 트레이드 오프 논의에 참여하고 결정 과정을 직접 봐요. G스택의 CEO 에이전트는 그냥 마지막에 불러와서 요약본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CEO가 아니에요. 타이틀이 역할을 만든다고 착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23개 역할이 실제로 어떤 비용을 만드는지. 첫 번째 복잡성이에요. 23개 스킬을 언제 써야 할지 알아야 해요. 지금 상황에 CEO 리뷰가 맞는지, 엔지니어링 매니저 리뷰가 맞는지, 디자인 리뷰가 맞는지 판단해야 해요. 이 판단 자체가 일이에요. 두 번째 실패 지점이에요. 23개 역할이면 22번의 핸드오프가 있어요. 각 핸드오프마다 컨텍스트가 손실될 수 있어요. 22번의 실패 지점이 생겨요. 세 번째 학습 비용이에요. 팀에 세 사람이 들어오면 23개의 스킬을 다 파악해야 돼요. 각각 언제 써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결과물을 어떻게 다음 스킬에 넘어야 하는지
이 복잡성이 견고함을 만들까요? 아니에요. 복잡성은 실패 지점을 만들어요. 단순한 시스템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구조는 딱 두 가지예요. PO 그리고 리뷰어. PO가 뭔지 먼저 설명할게요. PO는 프로덕트 오너예요. 근데 여기서 PO는 기획자가 아니에요. 제품 전체를 소유하는 에이전트예요. 기획도 PO가 해요. 코드도 PO가 짜요. 디자인 결정도 PO가 해요. PO가 어떻게 이걸 다 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AI니까요. 이게 AI의 본질이에요. PO의 핵심은 하나예요. 컨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핸드오프가 없어요. 맥락이 죽지 않아요. 왜 이 방향으로 갔는지, 어떤 선택지를 왜 바랐는지 PO는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리뷰어는 뭘 하냐고요? 리뷰어는 두 가지 시점에만 등장해요. 첫 번째는 PO가 방향을 잡았을 때예요. 작업 시작 전에 이 방향이 맞는가 한 번만 검토해요. 잘못된 방향이면 여기서 잡아요. 이걸 플랜 리뷰라고 해요. 두 번째는 PO가 결과물을 냈을 때예요. 이 결과물이 기준을 충족하는가 검토해요.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가독성 같은 걸 봐요. 이걸 UI UX 리뷰라고 해요. 이게 끝이에요. 구조 그려드릴게요. 사용자가 브리프를 줘요. 리뷰어가 방향 승인해줘요. PO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리뷰어가 결과물 검토해요. 끝이에요. 핸드오프 한 번입니다. 실패 지점 하나예요. 컨텍스트 손실 없어요. 이게 AI의 본질에 맞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고 해보죠. G스택 방식이면 어떻게 돼요? 오피스아워 에이전트 돌려요. 결과 받아요. CEO 리뷰 에이전트 돌려요. 결과 받아요. 엔지니어링 매니저 에이전트 돌려요. 디자인 리뷰 에이전트 돌려요. QA 에이전트 돌려요. 릴리즈 에이전트 돌려요. 각 단계마다 결과 확인하고 다음 에이전트에 넘기고 또 확인하고. 이거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PO 리뷰어 방식이면요. 리뷰어한테 방향 잡아달라고 해요. PO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요. 리뷰어한테 검토해달라고 해요. 이게 다예요. 정말 쉽죠? 오늘 핵심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인간이 역할을 나눈 이유는 인지 한계 때문이에요. AI는 그 한계가 없어요. 물론 컨텍스트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인간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두 번째, CEO 에이전트, 디자이너 에이전트, QA 에이전트는 다 타이틀이 다른 같은 모델이에요. 타이틀은 능력을 만들지 않아요. 세 번째, 핸드오프마다 컨텍스트가 죽어요. 23개 역할은 22번의 컨텍스트 손실 기회예요. 네 번째, AI한테 맞는 구조는 PO 플러스 리뷰어라고 생각합니다. PO가 전체를 소유하고 리뷰어가 시작과 끝에서 품질 게이트 역할을 해요. 계층 구조는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00년 된 솔루션이에요. AI가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계층 구조도 바꿔야 돼요. AI를 인간처럼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AI답게 일시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앞으로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이런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저만의 생각, 저만의 인사이트 이렇게 담아가지고 계속 얘기할 예정이에요. AI 도구 어떻게 쓰는 게 진짜인지 실제로 써보면서 정리한 것들 계속 올릴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AI 에이전트들 어떤 구조로 쓰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 단일 에이전트로만 쓰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AI한테 역할 주고 그 역할대로 일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핸드오프 할 때마다 뭔가 빠지는 느낌.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복잡성만 높아지는 느낌. AI는 새로운 도구예요. 옛날 방식으로 쓰면 옛날만큼만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